네, 공기업 그것을 알려준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2021년 상반기 주목할 만한 공공기관을 하나씩 정해서요, 2021년 성공 취업을 위한 특급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닝 놀이터의 최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연휴도 금방 지나고 맞아요. 이제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코레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곳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코레일은 매년 공공기관 채용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코레일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채용 소식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공공기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2021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코레일 채용 준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레일 굉장히 좀 인기 많은 곳이잖아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공공기관 채용 규모 1위라고 하셨거든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1위를 하는 겁니까? 네, 뭐 매년 이제 퍼스트, 탑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공공기관이 2개에서 3개가 1000명 이상의 규모를 뽑고 있는데 단연 1위를 하고 있고요. 작년 채용 공고 기준으로 채용 규모를 좀 말씀드리면 총 2260명이었어요. 인턴은 1000명 별도였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850명이 있었고 또 하반기 때는 1410명이 있었는데 일반 전형과 고졸 전형이 좀 구분이 됩니다. 상반기 때는 일반 전형에 이제 보훈과 장애인 전형 포함을 해서 850명이 있었고 하반기 때는 그것과 또 더불어서 고졸 채용까지 합쳐서 14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1400명 일반 전형, 고졸 전형, 여기 일반 전형에는 보훈과 장애인 전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합쳐서 1400명 그리고 인턴은 별도로 또 1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채용 규모가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지난해보다 올해 채용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의 규모를 뽑고 있는 공공기관이 2개에서 3개밖에 안 돼요. 항상 1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그런 기관을 제외하고 보통 많이 뽑는다고 하는 기관들이 300에서 500명 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많은 규모를 뽑고 있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채용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상반기 채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인원 규모는 그때 확인이 정확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발표한 인원 규모보다는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 규모가 많이 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자 신입사원 채용과 함께 또 인턴 채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턴 채용의 시기 또 채용 형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턴을 채용하는 시기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채용이 진행될 때 연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은 전환형 인턴이나 채용 연계형 인턴이 아니고요. 체험형 인턴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그 정규직과 연계 선발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지원서를 쓸 때 인턴을 희망하느냐라는 란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정규직 선발에서 떨어지더라도 인턴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나 또 인턴 신청자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점수 상위권 순으로 해서 이제 배정이 되고요. 3개월 정도 인턴의 활동 기간을 가지고 나서 다음 해에 같은 직렬로 정규직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2점을 가점을 받게 됩니다. 사실 2점 가점이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네. 기능사 기준으로 1.5점을 주거든요. 자격증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이상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동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턴만 만약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턴만 지원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에 채용을 지원을 했다가 떨어져서 인턴으로 가도 되고 두 가지 다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턴만 가능해서 지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원래 지원을 할 때 정규직 채용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되 내가 떨어졌을 때, 불합격을 했을 때 인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의사를 추가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요. 인턴만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뭐 대학생들 아직 졸업하지 않은 분들 지원 가능한지도 궁금했었는데 그 케이스는 네. 아마 없겠네요. 네, 아마 그분들은 이제 체험형 인턴을 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채용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신입사원 채용에 불합격을 하더라도 인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코레일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코레일의 채용 분야는 크게 6개의 직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사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가면 승차권 매표 업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철도 이용객의 안내라든지 또 여행 상품 기획과 판매 업무를 하게 되고요. 화물 열차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업무 그리고 물류 관리하는 업무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영무원 역할을 맡게 되고요. 운전 직렬 같은 경우에는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전동열차 이렇게 고속열차나 일반 열차 또는 화물열차 이런 운전을 맡게 되고요. 운전실의 기능 검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들어오시면 부기관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차량 업무는요.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의 정비 업무를 맡게 되고요. 기계 설비 업무를 맡게 됩니다. 들어오시면 차량 관리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토목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목 직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선로 점검 그리고 보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궤도 재료라고 하면은 레일 그리고 침목과 관련된 재료 관리, 보수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 또 교량, 터널 안전 점검을 맡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전기통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송변전이나 또 선로 유지 보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운행 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정보통신 그리고 신호 제어 설비 유지 보수 이런 업무를 맡게 되고 전기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직렬을 소개해드리면 건축물과 조경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승강기나 승강장 관리, 냉난방 공조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건축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입사 후 보직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신입으로 동일하게 시작이 되지만 경력개발 경로에 따라서 사업소, 지역본부, 본사에 따라서 보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채용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분야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 보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레일에 합격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채용 과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코레일 채용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 면접 전형, 철도 적성, 신체 검사 전형, 그리고 최종 입사까지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보통 지원 자격 요건 심사, 그리고 자소서 심사를 하게 되고 필기 전형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NCS 직업 기초나 전공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기 전형은 이제 일부 직무만 수행을 하는데요. 사무 영업이나 운송, 그리고 토목 직렬 지원자만 실기 시험을 따로 보게 되고요. 면접 전형에서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리고 인성 검사를 같이 실시를 합니다. 철도 적성 검사와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직무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전에 보훈 장애 그리고 고졸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입사 전에 인턴 2개월간의 지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총 6단계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저희 서류 전형부터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게 보거나 그렇지 않고 적부, 좀 서류를 성의껏 썼는지 혹은 기본 자격을 갖췄는지 이 정도만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최소한의 적부 평가만 하고 있어서 어학 성적이나 학점이나 자격증 여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자격증은 가점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을 갖추신 분들 그리고 서류에 불성실한 기재가 아니신 분들은 모두 필기시험 응시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우리 지원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름이나 학점이나 전공 그리고 성적, 지역,
지역 출신 소속 이런 회사나 학교 소속 이런 것들을 밝히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불성실한 기재에 해당되는 것이 기업명을 잘못 쓴다든지 표절이라든지 내용 중복 이 될 수 있고 또 각 문항마다 분량이 있는데 절반 이하로 쓰게 되면 불성실 기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네, 서류 전형 자체는 일단은 뭐 서류를 검증하는 수준이다. 들어보면 문턱이 뭐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언제나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소서겠죠. 네, 이 부분 참 면접에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홀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성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자소서는 여기 서류 전형에서 적부 판정만 하지만 면접에서 또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정성껏 쓰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기소개를 쓰기 전에 인재상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코레일은 인재상을 평가에 두루두루 반영을 하고 있어서 서류 전형에도 반영을 하고 뭐 필기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에서도 계속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기 전에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향 소통인, 고객 지향 전문인, 미래 지향 혁신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람 지향 소통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행동을 하는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 외부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며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에서 코레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했는지를 먼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소서에 이런 인재상이 좀 어떻게 녹아 있는지 궁금한데요. 항목들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자소서 항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별도로 직렬 구분은 없고요. 전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고졸 전형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전형에는 장애와 보훈 전형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은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나눠서 보시면 일반 전형에는 4개 항목이 있고요. 항목별로는 200자에서 400자 분량으로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조금 많이 써보신 분들이나 경험 기반에서 자소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짧은 자소서가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결하게 추리는 게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못 쓰는 것보다는 분량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 점 감안을 하셔서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은요.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서술하고 해당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킨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요. 팀을 이루어서 일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과 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본인의 노하우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 요거는 팀워크 역량을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항목은요. 고객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혹은 해당 역량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 지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자신만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과 입사 후 적용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고요.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1번은 의사소통, 2번 팀워크, 3번 고객지향, 4번은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는 코레일의 핵심 역량이면서 인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은 제가 소개드렸던 첫 번째 인재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 지향 소통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중심의 사고와 열린 마인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라는 부분에서 1번과 2번을 같이 적용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과 4번 내용은요. 고객 지향 전문인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인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학습하고 노력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재를
조금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좀 힌트를 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실 때 목표한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설명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대표 사례로 해서 1번을 써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쓰는 건데 본인의 역할과 기여 부분이 항상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을 독려해서 솔선수범하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달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대표 사례로 꼽아보시기 바라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이타심을 가지고 대했던 고객지향 마인드를 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또는 실무 경험, 다른 사람에게 조금 배려했던 그런 고객 대표 경험이 있다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은요.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능력, 전문성을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회 준비라든지 그 외에 다른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강조하시고요. 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계획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반, 보훈, 장애인 전형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자기소개서 특집을 또 진행했잖아요. 그때 짚었던 내용들이랑 그래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방송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졸 전형의 자소서 항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고졸 전형은 일단 항목이 하나 없고요. 네, 3개예요. 간단하고요. 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항목 내용 분량은 똑같습니다. 200자에서 400자고요. 200자 미만으로 쓰게 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한 분량이기 때문에 400자 꽉꽉 성의껏 채워주셨으면 하고요. 제목 꼭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겠죠? 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신과는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말했던 인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 지향 소통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표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팀 과제 했을 때 혹은 실습반에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전공 동아리 활동에서의 경험을 좀 생각나는 대표적인 걸 하나 써주시면 좋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써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고객 지향 소통인과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부 고객 만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를 저는 장점을 2-3개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빌려서 나의 장점을 표현을 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 들은 걸 얘기하지 마시고 뭐 선생님 혹은 친구들 혹은 같이 일했던 동료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다면 주체가 2가지 혹은 3가지로부터 들은 장점을 골고루 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요. 무언가 꾸준하게 지속해서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도움이 없이 독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 혁신인이랑 연결이 되고 또 요거에 적절한 사례를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직무 관련 자격증을 좀 꾸준히 공부해서 성취한 경험 그리고 대회를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경험을 좀 대표 사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작성 팁을 인재상과 연결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 전형도 저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필기 시험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필기 과목은 1과목, 2과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2과목으로 보게 되고요. 총 50문항으로 60분 동안 치르게 되는 검사입니다. 네, 고득점 순으로 2배수 선발을 하게 되고요. 필기 고득자 상위 40%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첫 번째 과목은 직업기초 능력이고요.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포함해서 25문항을 보게 됩니다. 전 직렬이 모두 똑같은 문제 풀이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공시험입니다. 25문항을 보게 되고 직무에 따라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직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 수송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그리고 차량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일반, 전기통신은 전기 이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좀 확인을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훈 전형 그리고 장애인 전형,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직무 공통으로 되는 시험만 보기 때문에 전공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NCS 공통 시험 문항만 50문항 60분 동안 풀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 지역은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도권, 중부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레일의 필기시험 난이도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제가 일반 전형이랑 고졸 전형을 다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섞여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전형과 고졸형 똑같이 NCS 공통 문제를 풀더라도 난이도가 다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형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공개되어 있고 출제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본다면 학사 수준의 전공 시험 문제 그리고 기사 필기 시험 문제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시험이 사실 작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평균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공통 과목으로 의사소통, 그리고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에 제한해서 이 기출 문제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풀어보시면서 유형 익히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문이 한 페이지씩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기관들의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는 좀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상황 판단이나 이런 딜레마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평이한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필기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실기 시험이 있던데 앞서서 이게 전 직군이 치르는 건 또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면접 전형 전에 실기 시험을 보는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무 영업 그리고 수송 직렬이고요.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토목 직렬이 따로 실기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는 이런 직렬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시험이 50% 그리고 면접 전형이 50%에서 100%로 평가가 되고요. 그 외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면접만 100%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일반 채용의 사무 영업, 수송, 또 고졸 채용의 토목 분야 실기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나 상황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고요. 기관에서 안전모나 안전화, 장갑 이런 안전보호구는 제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업복이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할 때 편한 복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복장을 가지고요. 또 공개된 교재와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혹시 해보시다가 시험 장소로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사무 영업 직렬과 수송 직렬만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장소는 대전 조차장역이에요. 글로 가셔서 철도 차량 연결을 하는 작업을 3단계로 분리하는데 그것을 5분 안에 실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분리하는 작업이 또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5분 안에 시연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서 연결과 분리 동작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고졸 채용에서는 이제 토목 직렬만 실기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시설 장비 사무소로 가셔서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 레일이 절손됐을 때 응급 조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0분 동안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재를 어떤 거를 선택할지 그리고 절손됐을 시에 어떻게 연결을 할지 이음매판 체결 과정을 평가받게 되고요. 평가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연하고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2가지 모두 동영상과 교재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순서를 조금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런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실기시험 알아봤고 면접 전형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면접 전형은요. 인성 역량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인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인성 역량 면접은요, 경험 면접 형태로 보게 되고요. 또 직무 상황 면접 형태로 보게 되는데요. 시간은 개인당 10분씩 주어지고 다대 1, 면접관이 4명, 그리고 지원자가 1명인 다대 1, 4대 1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방역 수칙 절차에 따라서 뭐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독 이런 것들을 거치고요. 가면 면접 장소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면접관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질의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평가 요소들은 이제 태도, 인상, 복장 이런 것들 인성 면접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신입사원의 자세나 마인드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를 받게 되고요. 또 직업 기초 능력에 의해서 그런 모듈 평가하는 것이 있고 또 코레일 인재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 면접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속에서 보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무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7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고 푸는 시간이 7분이고요. 여기에서는 대처 능력과 창의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깐깐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요, 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뭐 어렵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거죠? 글쎄 면접은 항상 어렵다니 네네. 보니까 물론이죠. 좀 이렇게 경험이 없고 또 항상 긴장이 되잖아요. 네. 뭐 쉽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면 또 이렇게 직무 상황 면접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면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기초 능력을 가시면 어떤 직렬마다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볼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5개가 있는데 사실 면접에서는 수리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만 대표 경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조금 어려워요. 항상 상황 판단과 또 딜레마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7분이 주어지면 메모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대처 능력과 창의력을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안전에는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지킨다는 답을 하셔야 되고 다만 대인관계에서는 팀워크와 협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결과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가지가 조직 성과를 좀 지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좁은 터널 안에서 안전모나 안전장비구를 착용하면서 모두 전원이 일을 하게 되면 좁아서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지체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장비구를 착용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조금 업무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뭐 내가 양보하던 혹은 조를 나눠서 편성을 하던 팀장과 상의하던 이런 유연을 좀 발휘를 하셔서 조직 성과도 내면서 안전도 지향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면접 전형 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보니까 인성검사도 이 전형에서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성검사는 사실 면접이 점수가 높더라도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적부 판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인성검사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성검사는 이제 코레일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인재상 3가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핵심 역량 14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역량에는 공통 역량 6가지, 그리고 리더십 역량 4가지, 그리고 직무 역량 4가지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풀이가 나와요. 성향 검사, 태도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먼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가면 되고요. 사실 성향 검사라는 게 준비한다고 가서 잘 풀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우선적으로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가시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코레일에서 조금 특히 강조하고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소통, 의사소통과 사람 지향 소통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윤리의식, 그리고 고객 지향과 팀워크, 위기관리 능력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채용 절차를 살펴볼 때 처음에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철도 적성 검사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철도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 직렬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 직렬하고 사무 영업 직렬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문답형으로 검사하는 것과 반응형으로 검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답형은 이제 지능, 그리고 작업 태도, 품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반응 검사에서는 사무 영업 같은 경우는 주의력과 민첩성을 보게 되고, 운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 예측, 주의력, 거리 지각, 안정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지능 검사가 85점 미만이면 탈락하게 되고요. 품성 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되면 인성 검사 부적합자와 같이 탈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태도와 반응 검사를 합산했을 때 총점이 50점 미만이 되면 또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는 모두 이전에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전형별로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코레일에 지원하실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코레일 그 채용 소식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또 매년 채용 규모가 많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퇴사하는 것들을 좀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사실 공공기관은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입의 경우에는 막상 입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밖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2교대, 3교대를 하게 되고 또 특수일 근무라든지 휴일 근무라든지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작업 환경에 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어떤 사업소나 역장에 가게 되면 혼잡하면 혼잡한 대로 또 널널하면 널널한 대로 이렇게 좀 한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직무 관련해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구나, 조금 마음가짐을 한 번 더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